네, 포천이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성남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먼저 시작하면서 경기도민과 또 포천시 지역 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포천 출신이고요. 이번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장을 맡게 된 김성남 의원입니다. 도의원, 시의원,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 경륜과 연륜이 있어서 4년의 공백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낙후된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인사해 주시면서 이제 시의원과 도의원을 거치셨다. 그리고 4년의 공백 동안에도 꾸준하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풀뿌리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그동안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였을까 좀 궁금합니다. 포천시 2대 의원을 역임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농협이사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을 하면서 또한 이제 9대 경기도에 의원으로 올라와서 일하면서 이제 수많은 그런 민원이 많았죠. 네네. 뭐 짧은 것은 뭐 전화 한 통화로도 민원을 해결하고 네. 뭐 좀 어려운 거는 길게 한 1년 정도의 그러한 민원 해결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네네. 그렇게 해결됐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뿌듯해하는 거 그런 거 볼 때는 그때 최고 보람을 느끼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네. 그럴 때 많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자, 뭐 또 소개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11대 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요. 자, 어떤 기조로 농정해양위를 좀 운영하실 생각이신지요?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이 다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쌀값 폭락, 그렇죠. 엄청 폭락됐습니다. 이게 네. 우리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거든요. 농업이 망가지면은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농정위원님들이 여야가 이제 반씩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끼리는 진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좀 일해 봅시다. 이런 결의를 좀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 예산에 우리 농업 예산이 겨우 3.5%밖에 되질 않고 있어요. 현재 그 작년보다도 수치가 줄어든 상태거든요. 이렇게 쌀값은 떨어지고 사료값은 오르는데 그래서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농정해양위에서는 좀 큰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농정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경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하기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 네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쌀 소비량도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쌀 소비량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커피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값이 굉장히 비싸요. 뭐 싼 데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뭐 5, 6천 원 이렇게 하는데 그 쌀 밥보다는 커피를 좋아하게 된 우리 국민들의 원인도 사실은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쌀이 종전에는 한 116kg 정도 소비를 했는데 좀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쌀은 덜 먹으면서 고기 육류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최고 큰 문제죠. 농정해양위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제 좀 크게 그리고 계신 그림이랄까요? 좀 현안들, 좀 어떤 것들을 좀 갖고 있을까요? 도정지리에서도 엊그저께 지사님한테 농정 예산 높여달라. 예산이 일단은 농정 예산이 올라야지 어떤 농업인한테 실적으로 혜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농정해양위는 아시다시피 농업, 축산, 산림, 해양 이걸 다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축산을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어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연구 개발을 해라. 늘 똑같은 그런 똑같은 방식의 그런 지원 이런 거보다는 새로운 아이템을 해서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창업농을 하고 귀농 귀촌을 할 때
교육을 잘 시키고 네. 이런 거를 주문을 저희가 하고 있죠. 예, 예. 네, 지난 8월 임시회 때 경기도지사 1호 결재 내용 가운데 포함됐던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하셨던데요. 네.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순서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예. 물론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234억 원.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우리 네. 경기도를 볼 때에. 그렇죠. 지금 경기도 국간이었다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네. 우리 쌀 농가, 농축산물 농가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예. 일부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뭐 쌀은 10%, 노컬푸드의 농축산물은 20%.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굉장히 미미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그 축산물하고 달걀이 빠져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농장해양위원님들과 함께 쌀은 20%, 그다음에 노컬푸드에 판매하는 거 이런 거는 30%까지 최대 네. 이렇게 하고 10월에서 11월까지 그 김장철에는 아무래도 많이들 사잖아요. 이럴 땐 1인당 최고 6만 원까지 할인을 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미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쓴소리는 아니지만 이거를 좀 시정을 해라. 그리고 바로 시정이 돼서 네. 통과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 예, 점에 예. 대해서는. 네, 네.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네, 그러면 다행이죠. 네, 네. 그러네요. 자, 지금 뭐 말씀 나눠보니까 농업 관련해서는 뭐 아주 전문성이 탁월하시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 지나온 세월만큼. 이쯤 되면 농업 전문 정치인 이렇게 불러드려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좀 편한 얘기를 해보죠. 의원님 그 혹시 농사도 직접 조그맣게 좀 지으시는지 궁금한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젊어서부터 네. 그 복합영농을 했어요. 아, 복합영. 복합영농이라 하면 뭐 쌀농사, 밭농사 뭐 여러 가지죠. 그다음에 한우도 키웠고, 그다음에 양돈 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버섯 자동화 시설 해서 이것도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저는 뭐 말하자면 거의 농사꾼이었어요. 네. 그랬다가 섬유 공장이 들어오고, 공단이 들어오고, 뭐 네미콘 공장이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게 박힌 돌이 굴러온돌한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을 축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참 전에 이제 포기가 됐고 이제 조그맣게 하면서 지금은 뭐 야산에다가 더덕, 도라지 이런 거를 좀 재배를 하고 있죠. 네. 예, 예. 네. 자, 이제 포천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포천시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인구를 좀 유입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 관광도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 농업도 그렇고 좀 어떤 현안들이 있을까요? 저희 포천은 바로 그 서울 근교에 있기 때문에 특히 그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제 몇 년 전에 개통이 돼서 우리 포천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주말이면 역시 아주 꽉 막혀서 그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옛날로 돌아가면은 선비가 많아서인지 기차를 못 들어오게 했었대요. 선비들이 절대 양반의 도시에 어떻게 기차가 들어오느냐. 예. 못 들어온 데가 포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철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15만 인구 갖고는 절대 되질 않거든요. 근데 마침 지난번에 예타 면제라는 그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전철을 그 양주를 통해서 포천까지 들어오는 게 예타 면제 사업이 선정이 돼서 7호선이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포천시의 그 염원인 그런 전철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 아닙니까? 빨리 내보내줘서 빨리 준공을 해야지 우리 포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나 경기도 차원에서 그걸 좀 유치를 했으니만큼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특히 교육 환경이 안 좋습니다. 저희가 포천이라는 데가 교육 환경이 안 좋고 또 주거 환경이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인근의 양주시로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안타깝죠. 예? 그래서 교육 환경을 좀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보완을 하면 이제 포천시가 자연스럽게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좀 구체적으로 4년 동안 이제 포천시 관련된 발전에 대해서 좀 갖고 계신 공약이나 계획 같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공약을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전철, 전철, 그다음에 교육, 교육을 반드시 환경 개선을 해서 우리 자라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포천에서 진짜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끔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제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겨우 60만 원입니다, 1년에. 15만 원씩. 총 60만 원인데 이제 시하고 도하고 매칭 사업이에요. 50%씩. 근데 이거를 지역 화폐로 돼 갖고 우리 농업인들이 절대 지금 사료값이고 뭐가 올랐는데 사료도 사고 싶고 비료도 사고 싶은데 농협에서 못 써요. 이런 잘못된 관행, 이거는 제가 고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우리 농민 기본소득, 농민한테 주는 그러한 혜택은 우리 농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지역 정치인으로서 활약을 해 오시면서 갖고 계신 의원님만의 정치 철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일편단심,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진짜로 헌신봉사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그 정치인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불신하는 1호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 민원을 해결해주고 우리 지역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앞에 나가서 그 농업관계, 교육관계, 교통관계 이런 거를 다 해결해주고 다른 사심 없이 초심을 처음의 초심을 그대로 이어가서 우리 유권자들,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경기도 의회에 진출해서 농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농업인들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 농산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우리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농업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업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역시 발로 뛰는 일 잘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